유당불내증을 극복하는 방법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유를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유당불내증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 도전자 신상옥 구조대장. 아침에 이제 빵하고 토스트하고 해서 집사람이 만들어줄 때도 있고 홈브레이크에 이렇게 타 먹을 때도 있는데 제가 우유를 못 먹으니까 따로 이렇게 밥을 차려야 되더라고요, 불편하게. 그래서 한번 우유를 한번 적응을 해볼까,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앞으로 7일간 우유를 먹기 전과 후를 관찰하게 될 도전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유 소화 장애 극복 체험을 하게 된 박경미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항상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당불내증이 맞는지 확인이 하고 싶어서 체험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체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찬우유를 잘 못 마셔가지고 이번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제가 찬우유를 잘 못 마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8명의 체험 도전자들에게 각기 다른 유제품이 배달됐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우유를 피하는 것보다는 유당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는데요. 유당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라든지 혹은 치즈 같은 것들을 섭취해볼 수 있겠고,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유당이 좀 적게 들어있어서 섭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전자들에게 주어진 식품은 유당이 적은 순으로 총 4가지가 선별됐다. 지금부터 7일간 체험식품을 먹기 전과 후 혈당 체크를 하게 된다. 근데 엄마가 오늘부터 실험을 하는 거야.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무섭다. 따고 체열을 해서 혈당 체크를 한 다음에 122. 현재 시간 6시 35분. 95. 혈당 체크 95. 매일 공복에 혈당을 체크하고 각자 배정받은 유제품을 먹는다. 버섯을 맛이 너무 이상해. 우유 200ml에 유당이 4.5g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슬라이스 치즈 3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기피했던 유제품들을 열심히 먹어보는데 만약 유제품이 몸에 잘 흡수된다면 혈당량이 적정선에서 높아지게 된다. 과연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을까? 체열 수치 101. 혈당이 더 내려갔는데요. 그럼 우유 대신 치즈를 먹은 최윤지 씨는? 30분이 지났는데 아까는 106이었는데 지금은 116으로. 마찬가지로 요거트와 우유를 먹은 이영화 씨와 이원아 씨도 당 수치가 갈렸다. 그런데 유당 제거 우유를 먹은 신상옥 씨와 양창호 씨는 둘 다 당 수치가 올랐다. 티벳버섯으로 발효시킨 우유를 먹은 당 수치의 결과는 갈렸다. 치즈를 먹은 최윤주 씨와 안영수 씨는 비슷한 폭으로 당 수치가 올라갔다. 첫날부터 같은 유제품군에서조차 결과가 천차만별인 상황. 그래도 우유가 몸에 소화된 사람은 8명 중 6명이나 됐다. 그중 유당 제거 우유와 치즈는 소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마시고 나면은 이렇게 속에 싹 하고, 그리고 먹고 나서 점심 때쯤 되면은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하루 종일 그 가스가 차가지고 좀 곤란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계속 방귀가 나와가지고. 유당불내증의 특징을 느끼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우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을 먹고 우유를 먹으니까 속이 거북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체험에 반을 지낸 4일째. 첫날은 당 수치가 상승했던 신상옥 씨는 하락한 반면 양창호 씨는 상승폭이 높아졌다. 티벳버섯으로 발효된 우유를 마신 팀은 최대길 씨마저 4위로 당 수치 하락.
유일하게 당 수치가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한 팀은 치즈를 먹고 있는 팀이었다. 요거트와 우유를 먹고 있던 팀도 첫날과 같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생각지 못했던 영상이 도착했다. 우유 먹으니까 속 더부룩하지. 자꾸 가스 방구 나오지.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앞으로. 현웅이는 어때? 현웅이는 괜찮지? 열심히 먹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 보지? 신상옥 씨 중도 포기 선언. 놀란 제작진이 다음날 찾아가 이유를 물어봤다.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보니까 먹어도 올라가지 않고 어떨 땐 떨어질 때도 있고 저녁 늦게 밥을 먹었고 잔 날은 막 되려 이렇게 수치가 우유 먹고 나서 수치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속은 좋지 않았어요. 속은 좋지 않고 한 3일간 계속 방구를 많이 끼고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됐었습니다. 과연 유당불내증의 산을 넘을 수는 있을까? 심기일전 다시 도전하는데 4일차의 결과를 보면 우유가 소화된 사람은 첫날의 6명보다 줄어들어 총 4명이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치즈가 변함없이 소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 티벳 우유. 아이고 진짜. 엄마. 선택을 잘못했어. 엄마. 부탄가스 한 통. 불 붙이는 줄 알았어요.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갖고. 우유 먹고 출근을 했더니 소방서에 누가 감을 사와가지고 물렁감을 한 4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설사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중에서 파는 조각조각난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모짜렐라 치즈를 먹어서 최윤지 씨는 치즈를 먹을수록 유제품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거트와 우유를 먹는 이원아 씨도 희망을 찾고 있었다. 어제에 비해서 속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유도 그전보다는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는데 하루하루 생활해 보니까 우유를 매일 먹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4일 만에 유당불내증을 극복할 의지가 생겼다. 그렇다면 체험 마지막 날의 결과는? 참 신기해. 첫날부터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했던 박경미 씨. 오늘은 103. 오늘 시험하는 날이에요. 음식 먹는 건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뭐 신경 안 쓰고 먹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수치는 많이 나오네요. 이들은 과연 7일 만에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신상옥 씨는 여전히 유제품이 소화되지 않았지만 양창호 씨는 가능성이 보였다. 박경미 씨도 여전히 유당불내증이 극복되진 않았지만 최대길 씨는 가능성이 보였다. 치즈를 먹은 최윤주 씨와 안영수 씨는 둘 다 일주일 내내 당 수치가 상승했다. 놀라운 것은 요거트를 먹은 두 사람이 모두 7일 만에 소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주일 하면서 제가 직업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굶을 때도 있고 또 뭐 폭식을 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너무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도전자들의 결과를 전해들은 구조대장 신상옥 씨는 유당불내증도 조금씩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선생님 이제 우유도 조금씩 드시나 봐요? 이왕 뭐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는데 벌컥벌컥은 못 먹고요. 조금씩 시켜가면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마지막을 정리했다. 어김없이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유 소화 장애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우유를 먹고 꾸준히 먹음으로써 이런 증상 등을 더 완화할 수 있게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꾸준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당불내증 극복 체험이 종료됐다.
성인에서 우유 섭취가 적어서 유당분해 요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서서히 소량씩 지속적으로 유제품의 섭취 혹은 우유의 섭취를 증량하면서 유당분해 효소를 더 많이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응을 시키고 내성을 만들어서 유당불내증 증상을 없애고 자유롭게 우유를 섭취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